안녕하세요. 정신장애와 회복 강의를 맡은 서초 열린 세상의 박재우입니다. 병이 낫는다 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삶의 변화인 거죠. 정신장애를 잘 치료하는 것, 그리고 재활, 때로는 복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정신장애를 가지고 건강하게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잘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은 단지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회복하면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삶입니다. 치료, 증상, 요건 의료적 관점. 회복적 관점은 삶.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인적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당사자의 삶, 당사자의 삶의 변화를 전인적 회복이라고 해요. 이때까지는 제가 계속 회복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인적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복지하시는 분들이 오해한다기보다는 회복이라는 말을 자꾸 의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이 의료적 회복, 이걸 임상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임상적 회복, 클리니컬 리커버리랑 퍼스널 리커버리, 전인적 회복,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원래 회복이라는 것은 퍼스널 리커버리, 그러니까 전인적 회복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자꾸 의료 기반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분들이 회복을 병이 낫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퍼스널 리커버리와 클리니컬 리커버리를 구분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회복 단계 모델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삶을 이렇게 길게 보면요, 삶의 변화의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복 단계 모델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회복 단계 모델을 통해서 당사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회복 단계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삶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내 삶의 회복 단계를 스스로 끊어보는 거. 그게 5단계든 7단계든 8단계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기 삶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자기 삶에 대한 회복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수학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 얘기할 때는 회복 여정, 로드, 길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회복은 목적지까지 가는 삶의 과정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회복이라는 운전대는 당사자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 갈 건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건지,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인생이니까. 그거를 믿어주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야 되죠. 유능한 조수가 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조수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당사자의 회복 여정을 도울까?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영혼의 3대 영양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몸의 3대 영양소는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우리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해요. 자율, 유능, 관계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내 삶의 통제력을 가지고 산다고 느껴야 사람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늘 통제받는 삶, 그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유능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회적인 능력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긍심, 자신 능력에 대한 자부심, 그걸 통해서 삶을 즐길 수가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낙관성, 긍정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런 희망,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낙관성이 없으면 회복을 향한 노력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노력해봐야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어.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러면 역시 내 인생은 내가 예상한 대로 굴러가는구나 라는 그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회복은요, 회복을 믿는 사람만 회복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임파워먼트예요. 그래서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내 삶을 가족이나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발걸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앞 시간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정신질환에서 회복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왜? 내 인생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임파워먼트예요. 그래서 임파워먼트의 핵심은 관리받던 존재, 즉 사례관리 대상자에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상태로 전환하는 거. 사실은 그게 임파워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에서 사실은 자기 관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례관리의 핵심이 사례관리자가 그 사람을 잘 관리해 준다가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사례관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정신장애와 회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세요? 회복은 삶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삶,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게 회복 지원이고, 당사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회복의 삶인 거죠. 제 바람은 그 회복의 삶이 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계와 우리 사회복지 체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동반자,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거기에 지역복지,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